승률은 86%예요. 굉장히 높죠? 총 7번을 매도했는데 그 중에 6번은 플러스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팩터 가이드,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젠포트에서는 달러와 엔 환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과거 2007년 이후로 각 화폐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달러 같은 경우는 1,600원까지 금융위기 때 갔었죠. 엔화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감소했다가 최근 2022년 들어서 달러가 또다시 1,4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엔화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에 있고요. 달러가 상승할 때 우리는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 반대로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엔화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엔화 가치가 하락했다, 반대로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환율은 언제 상승을 할까? 먼저 경상수지가 적자, 즉 수출보다 수입이 많을 때 발생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이 한국에서 유출될 때,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 경제가 안 좋을 때 역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겠죠. 또 금리가 열이, 즉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좋다면은 미국의 은행에 넣겠죠. 그럼 한국에서 또 돈이 나가고요. 한국의 정치 경제가 불안정하면 또 역시 한국에서 돈이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는데요.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1,300원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먼저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으로써 수출이 증가하는데요. 이건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1달러에 1,3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우리 제품을 똑같이 1달러에 사주는데 우리 기업의 매출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주로 환율이 상승할 때 수혜를 봅니다. 반대로 수입할 때는 더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수입이 감소하고요.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원화를 사두면은 수익 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유치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주식 관점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주들이 유리합니다. 환율이 하락할 때는 완전 정반대예요. 경상수지가 흑자, 그래서 수입보다 수출이 많을 때,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할 때,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고 금리가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좋을 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환율이 하락, 즉 원화 강세가 발생하고요. 1달러에 1,300원 하던 게 1달러에 900원이 되는 거죠. 이러면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유리합니다. 정유, 항공, 원자재, 여행, 식음료, 철강주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삼성전자만 해도 30% 이러니까. 더군다나 코스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론대로 할 거면 이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기업들이 유리하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면 코스피도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질 때 코스피는 오르고, 환율이 오를 때 코스피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젠포트에서 활용해 볼 텐데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ETF에서도 261240 코드를 가진 거는 이제 아마 코덱스에서 만든 US 달러 추정 ETF일 거예요. 그리고 292560이 엔화를 추정하는 ETF인데 달러나 엔화의 움직임을 따라서 ETF를 사고 싶을 경우에는 이런 ETF를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젠포트 홈페이지에 가서 백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백테스트 포트 만들기 일봉에 가서 백테스트 기간은 전체로 두고요. 그 다음 내려가서 전일보다 5% 높은 가격에 종목당 100% 한 종목을 사겠다는 거거든요. 이유는 잠시 뒤에 알게 되실 겁니다. 목표 손절가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요. 최대 99999 보유하고 대신에 조건을 부합할 경우에는 전일보다 마이너스 5%에 매도하겠다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대상 설정에 가서 여기서 오늘은 ETF를 살 거라 ETF를 선택해 주시고요. 관심 종목 탭에 가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코덱스 200만 넣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관심 종목 관리에서
코덱스 200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룹도 추가해 주시고요. 그래서 코덱스 200만 투자하겠다 라고 설정하고 그 다음 스텝 3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수 조건은 US 환율을 이용할 겁니다. US 달러 환율의 변화율을 쓸 거예요. 변화율이 20일이 아니라 여기 입력을 하면 20일로 들어가는데 60일로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60일 동안의 US 달러 환율 변화율이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60일 동안 환율이 5% 이상 떨어졌다라는 것이겠죠.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만약 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5%면 950원이 됐다라는 의미로 많이 감소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적게 감소한 건 아니죠. 어쨌든 환율 변동성이 좀 있을 때 사겠다. 그리고 매도는 그 반대로 할게요. 매도는 역시나 이 60일이 5%보다 올랐을 때 팔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좀 빠뜨렸는데 스텝 1에서 하나 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목 최소 보유일을 60일로 넣을게요. 이러면 매수 조건에 의해서 종목을 사고 최소 60일은 보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빈번한 매수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고 백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백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2007년부터 2024년 2월 중순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108%, 그리고 CAGR 연평균 수익률은 4%대, MDD는 25%대가 나왔습니다. 승률은 86%예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종목을 매수해서 매도했을 때 플러스였느냐 마이너스였느냐라고 한다면 총 7번을 매도했는데 그 중에 6번은 플러스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률 탭에 가서 보다 자세히 볼 텐데요. 보시면 이렇게 일자선이 이렇게 나열된 구간이 있죠. 이거는 매도하고 이 기간 동안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좀 더 내려가서 매도했던 것 중에 수익률이 좋았던 케이스를 보면은 2021년 3월 달에는 2020년 6월에 매수해서 3월에 매도했는데 이때 수익률이 무려 45%나 됐습니다. 자, 오늘은 환율을 활용해서 환율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ETF를 사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초적인 것만 활용했는데도 이 정도 성과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개량해서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